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날이니만큼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지난 추석날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 가족들이랑 같이 성묘를 마치고 인근 유명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나오다 보니 자신이 신고 온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손님 누군가가 철수의 신발을 신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 식당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남은 신발이 있길래 그 신발을 신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철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온 게 절도죄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철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누군가 식당에서 철수의 신발을 고의로 또는 실수로 잘못 신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사려 깊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남은 신발을 신고 간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신발의 진짜 주인이 철수의 신발을 신고 간 바로 그 손님이라면 그 진짜 주인의 잘못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철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철수가 다른 사람의 신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 서울까지 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라고 규정됩니다. 철수가 신고 간 신발은 다른 사람의 신발이니까 우선 타인의 재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잠시 들렀던 식당에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그 신발을 신고 바로 집에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발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절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철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법조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구성요건을 하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반드시 그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인이 잃어버려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은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만일 철수가 신고 온 그 신발의 원래 주인이 자신의 신발을 버리고 간 것이라면 버린 신발은 아예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철수가 그거를 신고 집에 갔다 하더라도 애초에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신발을 바꾸어 신고 간 경우라면 이는 철수가 신고 집에 온 그 신발의 원래 주인이 그 신발을 잃어버린 것과 사실상 똑같겠죠. 따라서 이때 이 신발은 원래 주인이 더 이상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어서 그 잃어버린 신발을 신고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철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철수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잃어버린 신발을 허락 없이 신고 갔다면 이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즉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것을 가져간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버스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법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신발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생각보다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산 꽂이에 꽂아둔 우산이 사라진 경우라거나 겨울 결혼식에서 보관 장소에 패딩 보관을 맡겼는데 집에 가려다 보니까 갈 때 보니까 나의 패딩이 사라진 경우 등이죠. 따라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하나를 가져간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선 내가 가져는 가지만 절대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산이나 패딩을 보관하는 분이 있겠죠. 아니면 그 건물의 관리인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연락처와 임시로 우산이나 패딩을 가져가게 된 이유, 연락 오면 바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사, 또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사 등을 분명히 남겨둔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식당에서 남은 신발을 신고 오는 사례를 통해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좀 사용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재미난 법적 상식거리들을 조금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